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네, 좌파의 갈라치기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 좌파의 공작과 이 선전선동은 너무나 교묘해서 그냥 정면에서 공격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더 뒤에서 음흠하게 공작을 피거나 또는 내부에 들어와 갖고서 반관계, 우리들끼리 반목하게 만들거나 하여튼 뭐 기기묘묘한 여러 가지 술책들을 이중 삼중으로 쓰는 것이 좌파입니다. 예,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거 결과적으로 이게 좌파의 갈라치기, 자유우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유우파끼리 반목시키려고 하는 좌파의 책략에 내가 말려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마지막에 꼭 한 번씩은 자기 검증을,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가 정말 이 터무니없는 이 국민의힘의 비난과 공격과 조롱에 화가 안 난다면 그 사람이 아니죠.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솔직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싸우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 파출소라도 끌려간 사람이 있나요? 저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목숨 걸고 싸워서 국민의힘을 집권당이 되게 만들고 여당이 되게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태극기 세력 그리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의 활동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 본인이 직접 비난받고 조롱받고 공격을 당하니까 저는 이런 기자회견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무슨 기자회견을 했냐.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방도를 제시하려고 한다. 어제입니다. 전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운동, 공천권 폐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 이번에 전당대회 때처럼 당원이 후보를 뽑는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하면 국민의힘이 이걸 수용하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보류하겠다. 그런데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릴 것이다. 이 버르장머리라고 안 하고 버릇이라고 예의 바르게 말을 했네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뭐 좀 잘못하긴 잘못했나 보다 하고 돌아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김기현이 이자가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의 저 기자회견이 있자 곧바로 국민의힘 버릇을 고쳐드리겠다고 한 이 발언을 가지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또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다. 우리 당을 뭘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우리 당을 뭐로 알긴 국민의힘으로 알지. 김기현 지도부 최약체 자유파 정당으로 알지. 그러니까 밖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국민의힘 그냥 놔두면 혼자 제 발로 설 수나 있는 정당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랬는데 자,
이 김기현의 이 발언들을 보면 김기현이부터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이 대중과는 따로 노는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게 자유우파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가는 정당이거든요. 자유우파 국민들의 지지 위에 서 있는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것들 발언들을 보면 자유우파와는 별도로 자기들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당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당을 뭘 알고 그러냐. 자,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는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태극기 세력, 우리 자유파 유튜브 또는 박근혜 세력,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힘한테 좀 잘해라, 좀 제대로 투쟁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김기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 입 좀 당장 닫아주셔라. 그 입 좀 당장 닫아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김기현이가 정광훈 목사한테만 하는 얘기 같습니까? 광화문 태극기 세력들한테도 그 입 좀 다물어 주세요. 박근혜 세력한테도 그 입 좀 다물어 주세요. 저 같은 자유파 유튜브들한테도 그 입 좀 다물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자유파 없으면 지발로 쓸 수나 있냐? 국민의힘이? 김기현이?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5.18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한 달 후에 있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전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원 참석하기로. 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과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과연 6.25 전쟁 기념일에 전원 참석하는지 한번 볼 겁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전원 참석하는가 우리는 볼 겁니다. 자, 하여튼 전원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뭐 그거야 뭐 국가기념일이니까 전원 참석하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에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전원 참석하기 전에 김재원이부터 중징계를 하고 참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무슨 김재원이가 5.18 재단에 올라가는 무슨 뭐 희생물입니까? 김재원이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김재원이를 먼저 중징계하고 나서 저희들 김재원이 중징계하고 왔어요. 이러고 지금 광주 5.18에 가겠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2번 들어봤어요. 김재원의 발언은 이겁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개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헌은 때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말 한 거예요. 이 말 했다는 것 때문에 이 5.18 재단의 희생물처럼 김재원 중징계가 올라가야 됩니까? 대한민국에는 자기 생각을 말할 이 정도의 자유도 없습니까? (5.18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도 나쁜 얘기하면 감옥에 가게끔 지금 희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희대의 악법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종북주사파들의 그 악법 프레임이 그대로 우리 자유파의 족쇄를 채우고 있어요. 저항할 생각 하나도 못하고. 그러면서 5.18 유공자들 중에는 가짜 유공자들도 섞여 있으니 가려내자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자기들 입장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5.18이건 4.19건 6.25 전쟁 유공자건 독립유공자건 어디나 다 가짜는 끼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처에서 독립운동 유공자 전수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독립운동 유공자 전수조사는 괜찮고 5.18 유공자 전수조사는 안 돼요? 5.18이 그렇게 성역이에요? 이런 자유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단 한 번 적극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으면서 예, 저는 이런 이 상황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교묘하게 침투해서 지금 조장하고 있는 자유파 갈라치기 전략에 김기현과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대로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정신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좌파들이 압박을 하고 분란을 조장하고 협박을 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거기에 부지불식간에 녹아 들어가서 이런 자해적인 이 갈라치기에 맨 앞장에 서서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김기현 지도부다 이 말이에요. 좌파들은 원래 소수파이기 때문에 다수파인 대한민국의 주류가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로 만들려면 다수파인 대한민국 주류를 분열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파와 당권 사수파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수하려던 세력과 탄핵하려는 세력들로 갈라치기 하고 그 좌파들의 종북주사파들의 갈라치기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던 바보 같은 자들이 김무성이고 유승민이고 이준석이 아닙니까? 김기현이가 하는 짓이 그들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똑같지. 더하지. 네, 이 문제 관련해서 류근희 칼럼이 아주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류근희 칼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해체당하고 있는가? 갈라치기, 내전 만들기, 아수라장. 오늘의 한국 사회가 한마디로 해체되고 있다. 자유민주 정치 세력부터 산산이 부서졌다. 국민의힘은 주류,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내부 총질꾼, 홍준표 독불장군, 정광훈 결별로 산산이 흩어지고 있다. 문재인 종북주사파 운동권 일당의 의도된 실책으로 내 집 마련 꿈을 꾸던 젊은 중산층 예비군이 스탈린 혁명 때의 자용농처럼 해체되었다. 학생인권 조례로 10대 소년들이 굴레벗은 망한지처럼 해방당하고 있다. 이들보다 더 어린이들은 조기 성교육으로 강제 성숙당하고 있다. 가정, 학교 해체다. 간호사법은 간호사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들은 어쩌란 말인가. 의사에겐 치받고 간호조무사는 뭉개라는 뜻인가. 갈라치기, 해체, 내전 만들기다. 양곡관리법은 농민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농민과 쌀뿐인가. 다른 업종, 다른 산물도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다 보면 국가 통제 전체주의로 갈 것이다. 중국, 북한발 신아편 전쟁은 또 어떤가. 검찰의 마약 수사에 마약을 수사하려는 검사 보면 즉시 신고하라고 어깃장 놓는 일부 이른바 진보 정치꾼들은 또 어떤가. 이 해체의 배후엔 주사파와 서구좌파의 복합 음모가 깔려있다. 서구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는 타락한 근대를 극복하려다 시스템 자체를 깼다. 해체가 극에 달하면 폭민 정치가 온다. 중우 정치가 온다. 자유, 민주, 법치공화국이 아닌 개판, 아수라, 홍위병 한철이다. 지성은 죽었다. 문명의 회복은 개꿈인가. 류근일 선생의 칼럼이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4년 석사 박사 해서 한 20여 년을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치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정치의 첫 번째는 통합입니다. 인테그레이션, 통합입니다. 왜 통합이 정치의 첫 번째냐 하면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것이 통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산산이 흩어진 개인으로 산다면 정치할 필요 없어요.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되니까. 그 원시 사회로 돌아가서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 2명 이상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건 큰 공동체건 공동체를 만들고 사는 순간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권력관계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정치학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복수의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순간 발생하는 것이고 시작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치의 가장 근원적인 용도, 가장 근원적인 목표는 그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통합은 어떤 통합이냐? 어떤 통합이냐? 지역 통합, 계층 통합, 세대 통합, 그리고 남북 통합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이 남북 통합은 필요 없어요. 분단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분단 국가라서 남북 통합이라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어요. 남북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빼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는 3가지 통합을 지향합니다. 지역 통합, 계층 통합, 세대 통합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3개의 통합, 또 대한민국은 이 4개의 통합을 지향한다면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공산주의 종북 주사파들은 그들의 목표를 뭘로 설정할까요? 1. 지역 갈등, 2. 계급 계층 갈등, 3. 세대 갈등, 그리고 남북 갈등입니다. 이 자들은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켜야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역을 통합하려고 하는 자유파의 정치와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종북주사파의 정치가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고, 세대를 통합하려고 하는 자유파의 정치와 세대 간의 갈등을 끊임없이 증폭시키려고 하는 종북주사파의 정치가 맞짱 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급 계층을 어떤 형태로든 통합해서 하나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자유파의 정치와 계급 계층 갈등을 어떻게든 부추겨서 계급 투쟁으로 가려고 하는 공산주의 종북 주사파 간의 투쟁이 맞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최대한 전쟁 없이 남북 통합을 점진적으로 유연하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유파의 정치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전쟁 불사 무력 도발로 남북 갈등을 계속 고조시켜서 마침내 무력으로 남한까지 적화시키려고 하는 종북주사파의 정치가 맞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통합은 자유파의 길이요, 분열은 종북주사파의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집권당이 과연 통합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분열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박근혜 세력을 손절하고, 정광훈 세력을 손절하고, 광화문 세력을 손절하고, 광화문 태극기 세력을 손절하고, 자유파 세력을 손절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유파의 통합의 철학을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도가 있을 수는 없었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종북주사파의 갈라치기 전략에 복무하고 있는 거라고. 이 이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 저 이적 행위를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관용하고 두고 볼 것인가.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